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 이번에 출시가 아니지, 이제 나오게 되는, 안드로이드 13이라는 OS 버전을 가지고 세션을 준비한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발표된 안드로이드 13 버전에서 추가되는 기능들 중, 대표적인 6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 다들 아시겠지만, 디저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할 때마다 이제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명이라는 걸 붙이게 되는데요. 네,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코드명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보시는 그림처럼 디저트 이름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그림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구글 본사 그 앞에 있는 조형물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 그림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안드로이드 4.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명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귀엽게 손을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조형물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5 버전 같은 경우에도 롤리팝이라는 코드명이어서 이렇게 사탕, 롤리팝을 들고 있고요, 얘가. 2017년에 나온 안드로이드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레오 쿠키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 다양한 조형물들이 구글 본사 앞에 설치가 쫙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안드로이드 13이 나오게 되면 그 13에 맞는 코드명의 디저트 이름으로 조형물이 매년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가보진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학기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이 해보시면서 에뮬레이터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그림, 뭐, 이건 그거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시스템 이미지들의 리스트들입니다. 이 시스템 이미지들이 안드로이드 OS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화질이 좀 구색이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네. 현재 가장 상단에 있는 이 SV2라고 있는데요. 이 SV2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OS 버전입니다. 정식명은 안드로이드 12L이라고 하는데요. 이 12L이 그 이전에 발표된 안드로이드 12에서 그 갤럭시 폴드 시리즈나 갤럭시 폴드 시리즈 같은 그런 폴더블 한 디바이스, 그리고 대화면 디바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여 좀 더 쉽게 빌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API들을 이제 SV2에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안드로이드 13인데요. 안드로이드 13은 API 레벨 33번으로 발표가 되었고, 코드명은 티라미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티라미슈 디저트 그림이 이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코드명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10부터는 따로 이렇게 디저트 이름을 붙이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티라미슈보다는 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고, 그 전에 있던 10, 11, 12 버전들도 다 이제 뭐 풀네임으로 부르지 않고 앞 글자만 따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3을 소개하기 앞서서 가장 그나마 최신에 나왔던 버전들 중에서 어떤 주요 변경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API 레벨 29번으로 소개된 이제 코드명 Q를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10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10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백그라운드에 대한 제약 사항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처음에 소개해드린 스코프 스토리지, 그러니까 범위 저장소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핸드폰에 깔려있는 맵 파일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저장소가 뭐 내부 저장소, 외부 저장소 이렇게 있겠지만 사진, 동영상, 음악, 다운로드 뭐 이런 형식으로 분리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앱 패키지별로 이제 어떤 사진인지 어떤 음악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현재 범위저장소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범위저장소가 없을 때는 그냥 그런 구조, 뭐 사진, 동영상 이런 구분 없이 단순하게 그냥 패키지로 구분되어서 그 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Migration to Android X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서포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드로이드 10이 출시가 되면서 안드로이드 X라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라라고 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일 텐데요. 저희가 지난 학기 실습한 룸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X에 포함된 jetpack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10을 타겟팅하는 앱에서는 이제 앱이 백그라운드에 있을 때 액티비티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이제 제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런 방해하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제한 사항이고,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이 액티비티가 실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것보다는 노티피케이션, 알람을 구현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는 앱을 끄집어내서 액티비티를 시작하라라는 제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백그라운드 위치 액세스 권한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11 API 레벨 30번으로 출시가 되었고 코드명은 R입니다.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위치 액세스 권한이 좀 더 강화가 되었고요. 안드로이드 10에서 소개된 범위 저장소의 개념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타임 퍼미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을 사용하는 동안 어떤 권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한 번만 이제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는 동안 한 번만 권한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회성 권한을 뜻합니다. 퍼미션 자동 초기화는 이제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좀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에 대해서 기존의 사용자가 부여했던 그 권한들을 자동으로 이제 리셋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드로이드 10 버전에 따른 위치 권한 변화에 대한 그림들인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10 이전에 있던 버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케이션 권한에 대해서 그냥 allow 할 건가 디나이 할 건가, allow 하면 그냥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거고 디나이 하면은 그냥 로케이션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안드로이드 10에서 이제 위치 권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 좀 강화가 생기면서 이거를 allow 할 것인가 디나이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앱을 사용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이 위치 권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11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only this time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용자한테 이 위치 권한을 선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UI 형식으로 보여준 다음 사용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세팅 탭으로 이동해서 세팅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10일부터 현재까지 쭉 이런 식으로 그 로케이션 권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12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 레벨 31번으로 출시가 되었고 코드명은 S입니다. 뭐 코드명 풀네임 궁금하시다면 S가 스노우콘의 약자라고 하네요. 스노우콘의 S를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대한 제한 사항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워크 매니저라는 라이브러리로 이제 대체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딩 인텐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생성할 때 이 펜딩 인텐트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이제 지정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 API라고 합니다. 스플래시 스크린 API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플래시 스크린을 개발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스플래시 스크린 개발할 때 그냥 핸들러랑 스레드 이용해서 몇 초간 딜레이 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이 보여지고 그동안 다른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됐을 텐데,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 API를 안드로이드 12에서 지원함에 따라서 굳이 액티비티 생성하지 않고 따로 스플래시 스크린에 대한 테마만 지정해서 자동으로 이제 스플래시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API를 안드로이드 12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티리얼 디자인이라는 그 안드로이드용 디자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기존의 안드로이드 11까지는 뭐 M2라고 해서 매트리얼 디자인 시스템 2 뭐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12가 나오면서 매트리얼 디자인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매트리얼 U라는 이름으로 M3라는 이거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M3가 적용된 안드로이드 12를 타겟팅하는 디바이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신다면은 아마 대부분 이런 식의 테마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테마들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뭐 감각적인 디자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매트리얼 U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안드로이드 13을 소개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이 그림이 올해 이제 안드로이드 13이 개발되면서 어떠한 일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지금 그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2년 2월부터 이제 디벨로퍼 프리뷰라고 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알파 테스트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2월, 3월까지 디벨로퍼 프리뷰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계속 하고 있었고, 올해 4월에 이제 드디어 베타 버전이 출시가 돼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 베타 테스트는 7월에서 8월까지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파이널 릴리즈를 하게 되는데, 6월부터는 이제 플랫폼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플랫폼 안정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큰 업데이트 없이 그냥 앞으로 안드로이드 13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쭉 이제 유지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현재는 4월이니까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었겠죠. 그래서 다음 좀 있다가 이 베타 버전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3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순위로 한번 매겨봤어요. 첫 번째로는 포토피커 API입니다. 포토피커 API는 뭐 이제 그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따로 액세스 권한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미디어 액세스 권한 없이 미디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API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잠깐만요. 네, 사용자가 프로필을 눌러서 포토피커 API를 띄운 다음에 사진을 선택하고, 사진은 이제 여러 장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애드를 하고, 뭐 그냥 간단한 로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탐색 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정렬된 미디어 항목들을 표시를 하고,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수는 한 개이지만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셀렉트, 한 개만 선택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디어 스토어에 있는 액션 픽 이미지스라는 상수를 전달을 해서 이거에 대한 리퀘스트 코드와 함께 어떤 그 미디어 픽, 포토 피커 API를 통해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그 결과 값으로 이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멀티플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구현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이 이제 maximum photo and videos라고 해서 내가 최대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수를, 값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임의로. 동적으로 지정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1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리절트를 반환을 하겠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 처리를 하는 코드인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 셀렉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장을 가져왔다 치면 이 10장에 대한 결과 값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리절트가 결과값이 OK가 아니면은 어떤 뭐 에러 로직을 구현을 하면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가져왔을 때 이제 이 이미지 URLs라는 리스트에다가 이 그 결과값들, 그러니까 이미지 리스트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어떤 특정한 처리를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미지일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디오일 경우에는 이제 인텐트의 타입으로 마임 타입을 비디오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낙연이 말씀하신 완전 아이폰스러운 기능이 나왔는데요.
바로 그 노티피케이션 권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노티피케이션 권한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없었던 권한인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그 뭐 좀 뭐랄까 약간 얘기거리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사실 알림 권한이 있잖아요. 뭐 앱을 다운받고 알림이 있는 앱이라면 알림 받겠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권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오면서 안드로이드도 아이폰스러워지나라는 말로 되게 이게 좀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런타임 노티피케이션 퍼미션은 예외 없는 알림 전송을 위한 런타임 권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권한 책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노티피케이션을 언로우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알림 채널을 허용하게 되고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알림들을 시작을 하겠죠. 만약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모든 알림 채널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 노티피케이션 이거 UI를 이제 뭐 없애거나 다른 데 설치해서 없애거나 뭐 스와이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임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알림을 허용할 차단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해줍니다. 알람 퍼미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의 퍼미션으로 포스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퍼미션을 추가하면 됩니다. allow 했을 때의 동작인데요. allow 했을 때 이제 그 체크셀 퍼미션의 파라미터로 이 포스트 노티피케이션 퍼미션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퍼미션 결과가 granted, 그러니까 allow 된 상태냐에 따라서 allow 됐으면은 send 노티피케이션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not allow, 그러니까 나는 뭐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그 런타임 퍼미션 플로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제 not allow 하게 되면은 교육용 UI를 따로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교육용 UI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여기서는 샘플에서는 스낵바라고 해서 약간 토스트 메시지 같은 형식의 UI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사용자가 not allow 했으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낵바를 만들어서 이제 인텐트로 그 액션 애플리케이션 디테일 세팅이라는 형식을 넘기게 되면은 세팅 설정 앱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설정 앱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알람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택바 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애니메이션이 이제 allow 했을 때입니다. allow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단에서 그 어디 안 나오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not allow 하게 되면은 하단에 스택바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택바가 나오고 세팅 탭을 누르게 되면 세팅 버튼 누르면 설정 탭으로 이동해서 노티피케이션 채널을 열던지 아닌지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퀵 세팅스 API라는 건데요. 사실 퀵 세팅스 API는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서 나름 그래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퀵 세팅스 API를 사용하면은 사용자가 앱 내에서 편리하게 설정을 변경하거나 뭐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퀵 세팅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설정 탭으로 이동해서 어떤 뭐 타일을 추가할 필요 없이 앱을 나가지 않고도 바로 설정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API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테마형 아이콘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테리얼 U, 그러니까 M3가 나오면서 이제 좀 더 테마에 대한 이게 집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형 아이콘을 안드로이드 13부터 제공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이제 테마형 아이콘이 제공되지 않을 때는 그냥 이제 핸드폰 키면 나오는 그냥 그런 식의 아이콘 테마가 나오게 되고요. 테마형 아이콘을 이제 이네이블 할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약간 뭔가 좀 테마가 입혀진 것 같죠.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형 아이콘을 이네이블 하고 이제 다크 테마를 했을 때는 이제 다크 테마 형식의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니얼바이 와이파이 디바이스 런타임 퍼미션이라고 해서 또 퍼미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안드로이드 13에서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근처 액세스 포인트로 이제 디바이스 연결하는 그런 앱들을 위해서 이런 니얼바이 와이파이 디바이스라는 런타임 권한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13을 타겟팅할 때 앱이 위치 정보를 얻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제 기기 그 디바이스 정보가 로케이션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에 보이시는 것처럼 use permission flag에서 never for location이라는 플래그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Perl App Language Preference API라고 해서 다국어 지원 앱을 위한 새로운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사실 학생들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다국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되고 있는 앱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앱이기 때문에 다국어 지원이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국어 지원을 기존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를 사용해서 뭐 set application locate나 get application locate를 통해서 다국어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X의 앱컴팻 1.6.0 알파 01 버전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면서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 자체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코드처럼 이런 식으로 다국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타 버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베타 버전은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월 26일 날 발표가 되었고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특징들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추가가 하나가 된 게 있어서 베타 1 버전에서 추가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일 액세스 퍼미션이라는 또 권한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권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파일을 접근하기 위한 좀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read external storage라는 퍼미션을 매니페스트에 추가를 했었는데 이 권한을 좀 더 세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로컬 스토리 저장된 미디어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사용했었는데 좀 더 다양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리더 권한을 도입합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세분화가 되었는데 이미지를 가져올 건가, 비디오를 가져올 건가, 오디오를 가져올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스콥 스토리지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My App to Access Music, 그러니까 뮤직을 가져오게 될 텐데요. 이 뮤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디오 권한을 활성화시켜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미디어 파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들이 더 있는데 이 변경 사항들은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구글 I/O 행사에서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일정과 안정성 주요 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6월에 베타 3가 나옴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 안정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기간부터는 추가적인 변경 사항은 막 급진적인 변경 사항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매년 9월에서 10월쯤에 이제 최종 버전이 릴리즈가 되는데요. 이제 13도, 안드로이드 13도 이제 올해 8월, 9월 뭐 그럴 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기간이 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13을 타겟팅해서 개발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자료들 찾아봤지만 좀 뭐랄까 좀 공부하려고 찾아보긴 했는데 만족스럽게 많이 한 것 같지는 못해서 기간이 없어서 어쨌든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